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좀 편하게 말씀드리는 시간, 상대적으로 지난 영상보다 편하게 말씀드리는 시간 가지고 싶어서 영상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네이버 뉴스를 좀 몇 개 볼 건데요. 네이버 뉴스가 보면 네이버에서 사람들이 볼 만한 또는 좀 조회수가 잘 나오는 부동산 기사를 모아서 매일매일 이렇게 모음집을 이제 보여줘요, 우리한테. 그러면 거기 보면은 지난 1년 반 동안 하락에, 폭락에, 역전세에, 전세 사기에 정말 보기만 해도 너무 무서울 수밖에 없는 기사가 넘쳐났는데 요새 이런 기사가 좀 훨씬 더 많이 늘었어요. 서울 아파트값 16개월 만에 반등, 고개드는 집값 바닥론. 이것도 너무 느려요. 이건 제 영상에서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죠. 너무 느려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진 모르겠는데 저는 이분들도 이해를 하는 게 통계나 데이터 없이 얘기하면 사람들이 안 믿어주잖아요. 이분들은 유튜브보다 좀 더 공신력 있는 분들이 아닐까 싶어요. 10명 중 4명 올해 하반기 주택 매매가 보합 하락 응답은 35%. 중요한 건 하락 예측이 직전 조사보다 30%나 줄었습니다. 말을 바꿨다는 거죠. 전세가 전망 하락이 상승보다 우세. 요건 맞출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응답하신 분들 좀 물어보고 싶네요.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중요한 교훈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인생의 교훈을 드릴 위치에 있진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뭐 둔촌주공, 헬리오시티, 아니면은 엘리트레파, 잠실, 아니면 강남이나 강동구나, 아니면 위례 신도시, 또는 구성남이나 분당, 아니면 판교, 아니면은 또 위쪽으로 쭉 올라가면 강동구. 너무 많죠. 여기를 가보셔서 집을 한번 알아보시면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아차 싶어요. 그런 기사도 나올 거예요. 누구 약 올리는 듯한 기사. 그런데 그런 건 의미가 없죠. 저한테 정작 중요한 거는 제 사람들이랑 그리고 제 투자거든요. 돈이 중요합니다. 돈이 중요하기에 제 채널에 사람들이 오는 건데요. 돈이 중요한 분들은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미래를 맞출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한정된 시간 속에서 한정된 에너지와 노력 속에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행착오를 겪고 시행착오를 뼈저리게 느낀 다음에 뭔가를 배우고 발전시켜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거나 놓치는 기회를 다시 잡아서 더 크게 먹는다. 이 이론이 승리하신 분들, 성공하신 분들 책 안에는 꼭 녹아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거 다 떠나서 둔촌주공이 지금 분양가가 13억이라고 하는데 아니고요. 가보면 이제 옵션 넣고 동호수 좋으면은 13억 넘어요. 13억 후반대까지 보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지금 실제로 한 19억 얘기 나오고 있고요. 20억 얘기도 나와요. 동호수 워낙 좋으신 거는. 근데 그게 거래가 되는지는 확인이 둔촌주공은 좀 더 느려요. 왜냐면 데이터 보기도 뭐하고 중개사님들이 잘 안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서로. 공유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 얘기하면은 본인들이 갖고 있는 조합원이나 이제 분양 받으신 분들이 생각을 좀 바꿔요. 자꾸 이제 약간 간을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보수적으로 봐서 14억 잡고 또 보수적으로 잡아서 18억 잡아도 반년도 안 돼서 4억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틀렸잖아요. 틀렸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뭔가 반성을 하고 분석을 해야지 발전이 있는 건데 여러분이 그 보셨던 하락 논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뭐 몇몇 분들 계시죠. 데이터 이게 이분은 거의 내가 아니라 데이터 탓이다. 데이터가 모든 걸 말해준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우리 젊은 세대나 나라 걱정만 하면은 머리가 하얗게 샌다. 그리고 어떤 분은 전문직이죠. 뭔가를 이제 난 감정평가를 되게 잘하는데 부동산도 내가 기가 막히게 본다. 몇몇 분들이 생각이 나는데 둔촌주공 망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안 망했잖아요. 앞으로도 망할 일 없어요. 그러면 그 실수를 복기를 하고 분석을 해야 본인이 발전을 하시는 것, 발전하실 필요가 없죠, 사실. 본인의 일은 잘하고 있는 거니까. 투자를 안 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인기, 그분들의 어떤 조회수는 제가 봤을 때 앞으로 늘어날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미 눈에 안 보이지만 저 그냥 이제 얘기할래요. 이미 시작됐어요, 여러분. 이건 제가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기사가 너무 많아요. 서울 아파트가 지금 보시면 몇 억이 오른 단지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많아요. 3억, 4억씩 올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사를 찾다가 지쳤어요, 이제. 기사 보여드리는 내용이 비슷하잖아요. 보시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아직 거래량 때문에 더블 이 DB나 아니면 데드캣이 올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올 건데 이게 정리를 해보면 무슨 결론이 나오냐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아직 적어요. 제대로 안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쓰는 평균량이 6천 건인데요. 이제 3천 건대예요.
뭐 3,500, 그 다음에 4,000 이렇게 찍어 나가겠죠. 그런데 단지들이 급반등하는 단지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거래량이 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것도 퍼져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뭐 믿을지 말지는 스스로 판단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전 제 경험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분들은 분명히 시장에 대한 전망이 틀리지만 거꾸로 인기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죠. 왜냐면 지난 시장에서 겪었으니까. 제 말이 못 믿어오시면 예를 들어서 라이트하우스님은 저를 직접 언급하시고 저를 조롱하셨으니까 제가 성함을 좀 가끔 말씀을 할게요. 라이트하우스님이라고. 라이트하우스님 예전에 비해서 지금 조회수 줄었어요. 그럼 영상의 퀄리티가 줄었냐? 아니에요. 똑같이 열심히 하세요. 많이 준비하시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집값 상승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거나 분노하시는 분들이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나머지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좀 합류하는 분들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발을 빼는 분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전 이거는 별 관심이 없어요. 본인들 마음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집값이 또 반등을 하거나 상승을 하거나 플러스 알파로 전세가까지 회복을 해버리면 저는 이거 맞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미 틀렸잖아요. 이미 틀렸으면 왜 틀린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신문기사에 우리가 전망을 했는데 왜 틀렸는지 뭐 설명이 없어요. 설명은 하나예요. 누구 탓. 국가가 이렇게 해서 국가가 갑자기 정신이 나가서 DSR을 풀어준다 그랬다. 부동산이 아직 투기판인데 뭔가 규제를 풀어줬다. 국가 탓, 남의 탓이에요. 제가 제 주변에 가능하면 제 능력이 닿는 한도 내에서 절대 가까이 안 두는 사람이 있어요. 남 탓하는 사람. 전 굉장히 주변에 많았거든요. 이 사람들은요. 죽었다가 깨나도 발전이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자연의 섭리예요. 남 탓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남 탓을 엄청 하고 있고 그거를 같이 이제 합류해서 좋아하시던데 저는 이제 그게 과연 스스로에게 발전하는 길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제 결론은 발전 따위는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서 그 컨텐츠를 제공하시는 분들은 돈을 계속 벌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요새 뭔가 이제 목소리를 올리실 거예요. 여러분이 보시기엔 그렇잖아요. 특히 제 채널 보시는 분들은 틀렸으면은 사과를 하고 반성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더 자극적으로 간다. 더 내려간다 그런다. 또 하락한 지역을 가지고 다룬다고 하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분들은 바보가 아니고 또 나름대로 공부를 하시고 전문적으로 뭔가를 다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호락호락한 분들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더 하락 쪽, 폭락 쪽으로 가야지 본인의 인기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실 거고요.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의까지 파시는 이상한 분은 약간 어진간하게 뭔가 좀 물에 물 탄 듯 가시면서 몇 년도부터 반등한다.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라. 언제가 바닥이라는 말 같지도 않은 개소리를 하실 거예요. 당신이 바닥을 맞출 수 있으면은 내가 당신한테 가서 배웠지. 대한민국에 바닥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찍어가지고 한번 맞추면 그것만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데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자, 시장 전망은 여러분 이미 너무 오래됐어요. 회복하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어요. 안 그런 지역도 있다고요? 그건 뭐 저는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집이랑 전국이 다 올라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제가? 부동산 시장이 회복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직 왜 체감을 못 하겠어요? 아니, 서울에 집 가지고 계시면 뭔가 거래량이 많이 나와야지 여러분이 이걸 느낄 거 아니에요. 서울의 아파트 6,000건 거래량이 뭐냐면은 대부분의 단지에서 대부분의 중개사님들이 먹고 살면서 거래가 그럭저럭 되는 게 6,000건이에요. 많이 될 땐 15,000건 넘어갔었어요. 근데 지금 3,000건이에요. 다 거래가 됐겠어요? 아직 아니고 시장이 그렇게 안 좋았는데 전국적으로 못 팔아서 안 달라는 사람, 그리고 인기 없는 단지, 투자자가 많이 들어갔다가 망한 사람 많이 나온 단지가 당연히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뉴스를 봤는데 서울의 직장인 평균 월급이 100만 원이 올랐대요. 그럼 무슨 얘기부터 하시겠어요? 내 월급은 안 올랐는데 라고 하잖아요. 다른 거예요. 내 차례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경험상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 못 느끼고 있다면은 다음 차례는 내 차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굉장히 지루해하면서 그리고 뭔가 이제 체감을 못하면서 시장에 대해서 되게 혼란스러워하고 있는데 현장에 나가보면은 회복세가 만연한 시장, 그리고 전세가도 더 이상 떨어지고 있지 않아요. 전세 시장도 다시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언론에 나오려면은 두세 달이 걸리는 시간.
그리고 그때야 사람들이 반응하는 시장이 지금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동상이몽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락이나 폭락이나 이렇게 한국 경제랑 같이 무너지는 걸 원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이 목소리를 더 세게 내실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죠. 부동산 시장이 상승이 되면 나 같은 애들한테 기회가 온다. 맞아요. 저한테 기회가 옵니다. 전 또 투자도 또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되게 해피해 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걸 아세요. 그분들도 같이 기회를 가져갑니다. 그분들도 컨텐츠가 같이 떠요.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말을 바꿀까요? 사과할까요? 안 해요. 그대로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생태계가 그래요. 그래서 시장은 시장대로, 저 같은 애들은 저 같은 애들대로, 이쪽 컨텐츠 세상은 그대로, 요대로 따로따로 보시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모든 게 혼조세죠. 누구 말이 맞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어떤 세팅을 하고 내가 어떤 수익을 얻어가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거 쉽지 않아요? 둔촌주공 부동산에 전화 한 통 걸어보는 거, 잠실에 전화 걸어보는 거, 강남에 전화 걸어보는 거, 좀 어렵지 않아요. 너무 쉽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사, 강동구, 위례, 성남 쪽에 좀 헷갈리시면 판교나 분당 쪽 해서 전화 걸어보세요. 원래 역사적으로 걔네부터 움직여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우리 동네는 아직 아닌데라고 하시는 거는 역사에 대한 부인이에요. 역사적으로 전국이 동시에 빵 오른 적은 역사에 남을 임대차 3법이 통과됐을 때밖에 없어요. 임대차 3법 통과시킨 분도 지금 잘 먹고 잘 사는데 누가 뭘 무서워하겠어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항상 뭐예요? 강남부터 올랐잖아요. 괜히 강남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린 이걸 체크를 안 해요. 강남이 오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역사적으로. 요걸 한번 생각해 볼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팁을 드리자면 나중에 다 따라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어려운 시기가 있었고 또 회복하는 시기가 있었고 이번엔 또 어려웠다가 회복하는 장에 회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사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제가 역사 공부를 많이 해봤을 때 작년 시장이 좀 특이하긴 했어요. 너무 대단했어요. 임대차 3법이 통과된 그 상태에서 금리의 급발진, 그리고 이제 그 안에는 또 물가 상승, 우크라이나 전쟁이 또 껴져 있었고 규제가 많은 상태에서 대출까지 중지시켜버리고 그리고 세금 갖다가 집을 갖고 있으면 터뜨려버리고 또 빌라 시장에 전세 사기라는 이슈를 몰고 와서 전세 시장을 빠그라뜨려버리고 이러니까 너무 이제 혼란스럽더라고요. 그 안에서 하나하나 좀 길을 찾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 각자의 포지션에 맞게 공부를 하시고 지금은 스스로 판단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언론에서 늦게 알려주는데 지금 방향을 보시면은 이게 회복하고 있다. 상승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이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떤 규제 발표나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전 지금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작년 하반기부터는 그냥 똑같아요. 아예 바꾼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저도 이대로 갈 수밖에 없죠. 저는 제 투자를 하는 기준을 말씀드린 거니까 그래서 같이 한번 저를 여태까지 봐주셨다면 같이 한번 봐주세요 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매일매일 공부하거든요. 제 영상 여기까지고요.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